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꼬마 빌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등포구에 나와 있는 근련주택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약 24억 정도인데 지금 유찰되어서 19억 원인 상태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 물건을 얘기하는 이유는 일단 지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대림역 근처에 있습니다. 7호선 대림역에서도 굉장히 가깝고 2호선 대림역에서도 굉장히 거리가 가까운 한 300m 정도, 200m, 300m 정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근처를 보시면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저런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들이 좀 많은 그런 위치로 보여집니다. 식당들도 굉장히 많이 있네요. 위치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꼬마 빌딩이 경매로 나왔을까, 좀 그 사항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2008년도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서 12년 됐으므로 뭐 이 정도면 굉장히 건물 상태가 좋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보다시피 일단 내용을 보면 이 물건은 4층 건물입니다. 1층 주차장이 있고요. 1층 근생 사무실이 있고 2층 근생 사무실, 3층 사무실이고요. 그 다음에 4층은 단독주택, 5층은 옥탑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되어 있는 세입자 내역을 본다면 굉장히 많습니다. 세입자들이 여러 명이 한 호수를 여러 명이 나눠서 그렇게 되는 세입자들 많이 있고요. 보다시피 금액은 월세는 약 500만 원 정도, 3,600 보증금에 이 정도로 되어 보입니다. 지금 임차인수가 24명이나 나와 있잖아요. 왜 이런 곳에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10만원, 월세 이렇게 10만원 이런 식으로 임차인 23명이나 나왔을까요? 일단 좀 더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좀 특이점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당연히 건축물 대장 또 봐야 되겠지만, 일단 먼저 감정평가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서는 위치 대로변에 접해있는 위치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위치는. 자, 보다시피 내부 구조도입니다. 1층. 1층은 주차장이 있고, 사무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2층, 3층은 사무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층은 단독주택이고요. 5층은, 옥탑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층에서 이 여러 개의 사무실 중에서 한 개는 관리실로 쓰고 있다고, 실제로는 사무실로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관리실이 이 다른 걸 관리하기 위한 관리실은 맞겠죠? 어쨌든, 그러면 사무실이 굉장히 많으니까 월세를 받으면 좀 괜찮겠구나라고 제일 처음엔 저도 이것만 보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좀 사진을 보시면 건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 보다시피 굉장히 좀 좋은 건물이고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에 있고. 근데 내부 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보다시피 굉장히 좋습니다. 벽이 이미 다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각 호수별로 구별을 할 수 있게 전부 굉장히 좋은 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오피스텔로 각각 사무실로 써도 굉장히 문제가 없겠죠.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보고 있다가 저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일단 보다시피 먼저 약 2, 3층을 예제로 들겠습니다. 이 물건을 다시 살펴본다면 제가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여기 2층, 3층은 평수가 어떻게 되냐? 겨우 4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40평. 그러니까 2층 전체가 40평이라는 얘기예요. 2층, 3층 전체가.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여기 전체가 40평이라고 한다면 대충 이 사무실 하나가 몇 평이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대충 세워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를 한 6개 정도로 보고, 7개, 8개, 한 9개 정도. 9개 정도로 대충 한 9개 정도 나눠볼 수 있겠죠? 9개 정도 한다면 40평이면, 어떻게 되나요? 약 한 4평? 4평에서 5평? 전용이 4평에서 5평 정도 나오면, 딱 무슨 평수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평수 아니에요? 이 정도 평수면 거의 원룸 수준이라는 거죠. 원룸 수준. 원룸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원룸에다가, 여기 화장실은 따로 쓰는 원룸. 그 정도면, 이 정도면, 사무실로 쓰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4, 5평이라면.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좀 더 봐보시면, 건축물 대장을 봐보면 좀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이 물건은 2008년도에 제일 처음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8년 10월 7일 날. 그러나 2008년 10월 16일, 즉 약 한 8일 정도 후에, 아니 7일이죠. 7일 있다가, 아니다. 9일이죠, 9일. 9일 있다가 바로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근생인데 원룸 형태 주거시설로 사용했다라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었었던 거죠. 그냥 그 사진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4, 5평이면 원룸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화장실을 공유하는 그 정도 원룸으로 쓰는 형태
는데 이게 지금 사무실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사무실을 쓰기엔 너무 작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위반 건축물로 등재됐다가 결국은 이 위반 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을 해결하기엔 너무 금액대가 크니까 10월 16일에서 12월 22일 약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해제를 했습니다. 이거를 다시 원룸을 없애고 다시 사무실로 바꾼 걸로 보여집니다. 처음에 이거를 원룸을 목적으로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걸리지 않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다시피 다시 이렇게 사무실로 용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아니라 처음 사무실로 다시 복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사무실로밖에 쓸 수가 없는데요. 보다시피 평수가 너무 적습니다. 평수가 너무 한층의 평수가 좁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그 복도 사진들 보다시피 이거를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는 철거를 하고 옆에와 다시 트고 뭔가를 하기에는 공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거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현재 지금 이 건물은 공유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 그래서 이 한 호실당 4인 정도 되는 그 정도 되고 좀 큰 거는 6인 이 정도 되는 그렇게 공유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유 오피스로 사용하기도 뭔가 좀 많이 부족해 보이죠. 실내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좋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좀 뭐랄까 약간 많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거 낙찰받게 되면 두 가지만 하나입니다. 원래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공유 오피스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전부 다 다시 대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치 좋은 꼬마 빌딩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원룸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지어서 그런지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게 공유 오피스 말고 일반 사업체들이 들어올까요? 겨우 한 4평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공간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물건은 4층에 단독주택이 있으므로 여기 상당히 큰 단독주택이 있으니까 여기는 소유자가 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옥탑도 뭔가 좀 이용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무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해결 방법을 고민을 해야만 입찰을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공사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이 되는지 공사가 되는지도 당연히 알아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입찰가도 훨씬 더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공유 오피스로 그대로 사용한다. 그럼 공유 오피스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좀 현황 조사를 좀 잘 해보시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물 이쁘고 위치도 좋은데 좀 약간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물론 가격만 저렴하다면 좋을 수 있겠죠. 보통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꼬마 빌딩을 좋아하시는 분 많은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법 건축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급이면 거의 수천만 원, 억에 가까울 정도로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물건이 쉽게 접근할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꼭 살펴보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